안녕하세요, 키티드로 키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에게 찾아올 희소식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이상하게 희소식이라는 주제를 딱 잡으니까 흥부와 놀부에 나오는 제비 이야기, 박씨 이야기가 생각이 났던 것 같거든요. 때로는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베푼 사소한 호의, 선의가 그게 정말로 나에게 크게 돌아오는 희소식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지금 리딩을 통해 가지고 받게 된 희소식도 기분 좋게 누려나가실 수 있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나의 선의로, 나의 호의로 만들어내는 박씨 같은 또 다른 희소식을 받아가면 어떠실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네요. 그럼 오늘도 저랑 같이 천천히 심호흡해 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카드 선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찾아올 희소식. 네, 그럼 잠시 카드 선택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 모두 마쳤나요? 아직 고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톤을 준비했으니까 스톤과 카드를 함께 보시면서 선택해 주셔도 괜찮으시답니다. 다시 한번 더 천천히 심호흡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럼 스톤과 함께 카드 고를 시간 잠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택 모두 마쳤죠? 그럼 오늘 리딩 순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번, 3번, 2번, 1번, 4번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에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찾아올 희소식은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1번 분은 소울메이트 카드를 뽑아주셨네요. 딱 보기에도 귀인이라는 키워드가 쓰여져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영혼의 친구라는 키워드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오죽하면 죽기 전에 진짜 친구 한 명만 있으면은 그 인생 제대로 산 거다 라는 소리를 하겠어요. 정말 나를 자기 일처럼 위해주는 사람을 만나기란 좀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1번 분을 본인보다 더 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누군가, 그런 인연을 만나게 되실 것 같아가지고 직관적으로는 이성운, 한마디로 연애운으로 잡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남녀 간의 관계를 뛰어넘어가지고 나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1번 분이 잘 되길 자기 일처럼 바라는 누군가가 지금 여기서는 읽혀지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1번 카드를 뽑으면 좋지 않았을까. 물론 직장 생활이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도 귀인 너무 좋죠. 손님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직장적으로 만난 사람일지라도 나를 굉장히 사적으로 아껴줘가지고 나를 당겨줄 수 있다든지 이런 장면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소식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6번 펜타클 카드 옆으로 킹 오브 컵 카드가 나란히 떠있네요. 사실 이 두 카드의 조합은요, 약간 미묘하게 안 맞는 구석이 있는 흐름이에요. 왜냐면은 첫 번째 카드도 그렇고 두 번째 카드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뭔가를 많이 베풀고 줄 수 있는데 6번 펜타클 카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에 저울을 들고 사람들한테 뭔가 재고 따져서 자신이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주는 게 타당하다, 이만큼만 주더라도 이 사람한테는 충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는 귀인을 읽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컵의 킹 카드는요, 지금 물 위에 앉아 있잖아요. 마음이 좀 울렁울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드가 부정적으로 떴을 때는 좀 선택장애를 갖고 있는 우유부단한 이런 사람을 읽어주고 있는데, 마음이 1번 분한테 굉장히 크게 좀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방이 1번 분한테 좀 자제해가지고 주려고 하는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신경 써가지고 잘 내주긴 하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더 마음이 깊다, 더 나를 좋아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좀 알아달라고 카드가 부탁을 하는 것 같네요. 약간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사업자분을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내가 떡볶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단골 손님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손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3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여기서 배달을 시켜 먹거나 테이크아웃을 해갔는데, 사실 이 사람은 1번 분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매일매일 그냥 떡볶이를 사 먹는 걸 뛰어넘어서 1번 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좀 1번 분이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을까라고 좀 여기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1번 분이 지금부터 이 리딩을 듣고 특히 3개월 동안에는 누군가가 나한테 호의로서 뭔가를 잘해줬을 때 그게 주변 사람들한테만큼 잘해주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그래도 이 사람한테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더 고맙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마음에 든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1번 분한테 더 줘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많이 퍼다 줄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이게 꼭 귀인으로 읽어드리지 않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를 만나게 될지라도 그 분야에 있어가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1번 분이 약간 그런 일들 있잖아요. 내가 너무 좋은 티를 내기 민망하다 보니까 내가 그 일을 좋아하는데도 티를 안 내게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그때 내가 그만큼 마음을 쏟고 더 열정을 더할 때 그 환경 자체가 그 주변 운 자체가 1번 분한테 더 많은 것을 줄 것이다 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가 사실은 좀 읽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 분 같은 경우는 뭔가 상대방이 더 선을 넘어서 나한테 다가오기 전에 내가 먼저 다가간다든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를 해줬을 때 그걸 되게 고마워하면서 더 받아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잡히는 것 같거든요. 그걸 고쳐줄 수 있는 귀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읽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소식을 받았을 때 난 어떨지도 미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좋은데 딱 맞는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굴지 이 사람이 전달해 주는 게 뭘지가 굉장히 관건일 것 같은데 받아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나에게 앞으로 선물해 줄게 나한테 보내주는 게 작은 수준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황제 카드로 끝나고 있어가지고 정말 직장에서 만났다면 귀인을 통해 가지고 승진운을 세게 타고 가게 되거나 뭐 진짜 사업하면서 만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사업체 자체가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커질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작은 사소한 말이라든지 감정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손에 잡히는 그러니까 1번 분한테 세속적으로 좋은 것까지도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받게 돼서 그래서 사회운의 정전 카드 내가 큰 성공을 이루거나 그리고 내가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성취를 이루게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5번 인스피레이션 카드가 앞에 떠 있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보였던 건 이 사람이 1번 분한테 뭔가를 막 퍼다주기 시작할 때 나를 치는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라는 거. 지금 이 사람한테 받고 있는 사람이 2명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1번 분이 받는다면 상대편에 서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자기의 몫이 나눠지다 보니까 혹은 자기가 받는 것보다 1번 분이 더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게 시기 질투나서 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받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제3자가 정말 관련 없는 사람일지라도 1번 분한테 약간 좀 치기 어린 행동을 하시는 케이스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 있어서는 걱정할 게 없는 게 왜냐하면 5번 인스피레이션 카드가 황제 카드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황제인데 저기 백성들 중에 있어서 골목대장 몇 명이 나한테 막 어떤 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싸우자고 한다든지 이게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타인에 있어서는 내가 타인한테 받게 되는 그런 치기 어린 감정에 있어서는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이 카드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딱 뜨끔하셨을 것 같은데 1번 분 어떠신가요? 타인한테 뭔가를 많이 받는 게 많이 부담스러운 것 같거든요. 황제 카드는 굉장히 독립적인 성격인 카드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뭔가를 성취하는 건 좋지만 그 길이 힘들더라도 차라리 그게 속편하지 누군가가 도와줘서 누군가의 서포트로 그렇게 내가 잘 돼가는 걸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사극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왕의 자리까지 앉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서 만의 힘으로 가지가 않거든요. 주변의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을 지금 1번 분은 좀 챙겨가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그걸 챙겨갈 수 있을 때 그 사람들의 호의를 내가 호의로서 받고 또 선의로서 베풀 수 있을 때 정말 좋은 성공 흐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잡히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그 뒤로 일어난 일은 무엇인지 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의 흐름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킹 오브 소드 카드 옆으로 5번 소드 카드가 나란히 떠 있는데 이 5번 카드부터 좀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숫자 운은요, 10이라는 완성까지 가기 위해서 중간 단계에 있어가지고 중간 점검을 하는 카드거든요. 그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원소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특히 이 두 카드에서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은 거, 내가 나를 겁주면서 내 마음을 치는 거를 경계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5번 소드 카드는 이긴 장면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갖은 고생을 다 해가지고 온갖 수를 다 써서 이긴 사람을 읽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1번 분은 편애로운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 소식 자체가 1번 분한테 편애 그 자체로 애정으로서 들어오는데 그걸 내가 받아가는 게 정말 양심이 찔리고 이거는 내가 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도요, 능력이고요. 그리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1번 분이기 때문에 이 소식이 들어왔다라고 카드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걸 꼭 챙겨가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황제 카드가 떠 있기 때문에 정점의 카드들이 계속해서 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번 분은 이 희소식을 통해서 마음은 불편할 수 있어요. 주변에 이걸 뺏어가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받아가는 나를 제가 음해한다든지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내가 마음만 거기 상처받지 않는다면 문제되는 거, 내가 지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심지어 내가 바라던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을 지금 줄줄이 사탕처럼 별을 꿰고 있는 여왕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다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1번 분이 지금 내가 혼자서 이룰 것이라고는 여길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의 것들을 많이 잃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멋진 미래 펼쳐질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떤 명예운이라든지 권력운이라든지 뭐 금전운이라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 두 카드는 자존감이 높고 단단한 사람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1번 분은 내가 누군가의 호의를 받을 수 없는 것 자체가 어쩌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 낮은 부분에 대한 어떤 잘못된 반응인 것 같거든요. 그걸 알아차리고 고쳐가고 받아가면서 내 안의 흠을 사람들의 애정과 호의로 메워가면서 진짜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가 다시 주고받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내가 받는 것도 기분 좋게 받을 수 있고 또 나도 베풀 수 있는 그런 감정을 좀 배워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행운 조언점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운 카드와 조언 카드 보도록 할게요. 우선 행운 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카드가 떴는데 직관적으로 보였던 건 확실히 이 귀인 자체가 남성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꼭 카드에서는 성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남성성이라는 건 굉장히 주체적이고 좀 이끈 걸 좋아하는 사람, 이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향적인 귀인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왔을 때 내 사람인 걸 알아차려 주시길. 근데 처음에 왔을 때부터 막 퍼다 주진 않을 거예요. 이야기 드린 것처럼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선을 지키는 장면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때 1번 분도 상대방한테 나도 영혼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은 부캐 카드가 떠 있답니다. 축하할 일이 아주 좋게 일어나고야 말 거라고. 그리고 특히 부캐 카드가 이런 왕의 카드들이랑 떠서 더 좋은 건 대단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날 거거든요. 심지어 5번 카드랑 같이 뜬 건 주변 사람들이 배 아플 정도로 부러운 사건들이 일어난다라는 소리예요. 예를 들면 친구가 생일 파티를 했는데 부모님이 맛있는 거 사줬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냥 축하할 일이다라고 느끼겠죠. 그런데 어떤 친구는 생일이 되니까 부모님이 강남의 빌딩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를 다른 친구들이 뺏을 엄두도 안 나겠죠. 하지만 약간 현타가 날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좋은 흐름이 이 사건으로 시작된다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어서 꼭 받아가실 수 있는, 그 사람이 꽃다발을 건넸을 때 기분 좋게 승낙할 수 있는 1번 분 되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첫 번째 카드에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에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찾아올 희소식은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번 분은 바다로 가는 카드를 뽑아주셨네요. 그러다 보니까 직관적으로는 이동수가 좀 잡혔던 것 같아요. 이직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아니면은 물리적인 이동이 아닐지라도 내가 어떤 새로운 과정을 걸어가게 되거나 그게 공부라든지 관계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좀 더 큰 어떤 물로 나아간다 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이 나한테는 선물처럼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아니면 실제로 친구가 같이 여행 갈래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이동을 보여주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희소식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3번 컵의 카드 옆으로 황제 카드가 기묘하게 떠있네요. 우선 첫 번째 카드를 보시면은 친구들 셋이 모여가지고 진짜 한잔하면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면을 읽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바다로 가게 되는 장면을 내가 어렵게 손에 쥐진 않으실 것 같거든요. 진짜 친구가 우리 같이 여행 갈래? 라고 해가지고 세 명이서 같이 출발하게 되는 장면 이렇게 보시면 맞거든요. 근데 뒤따라 썼던 카드가 황제 카드여가지고 이 카드는 사실 조금 어렵게 난이도가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그걸 마냥 쉽게 생각하지도 않는 이런 장면을 읽어주고 있어요. 여행 가는 김에 내가 여행 유튜버 영상 한번 찍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으시죠? 그렇게 가셨다가 실질적으로 내가 대충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행은 가볍게 가도 되지만 만약에 내가 그 감을 통해 가지고 하고 싶은 목표라든지 기준이 있다면 거기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할 때 정말 단단하게 그렇게 내가 만들어갈 때 정말 좋은 성과. 이 카드는 세속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점의 카드이기 때문에 정말 여행 유튜버로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카드가 선물해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흐름으로 가져가시면 맞으실 것 같아요. 1번 분 눈앞에 조만간 내가 가볍게 받아가지고 해볼 수 있는 과정이 펼쳐질 거거든요. 그걸 친구라든지 누군가가 이야기를 꺼내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거는 내가 온 마음 쏟아가지고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사실 황제 카드가 떴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가지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닐 것 같고 뭔가 준비된 것도 있기는 한데 약간 제가 걱정이 되는 건 1번 분이 지나치게 완벽주의적으로 너무 또 쏠리면은 그쪽으로는 안 가실 것 같아서 내가 영상 편집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여행 갈 때 가볍게 영상 찍어가지고 올려봐도 괜찮거든요. 근데 방송국 사람들처럼 퀄리티를 내가 만들어내고 싶으면은 그럼 또 살짝 좀 늦어지거나 아니 포기할 것 같아서 마음의 무게를 잘 잡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행동력 자체는 가볍게 그리고 내가 이걸 바라보는 마음 진지한 거는 조금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받았을 때 난 어떤지 미리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때 2번 분은 어떤 모습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보이스 카드 옆으로 5번 이모션 카드가 같이 떠있네요. 이번 분은 이 분야에 있어가지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신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생각해봤다가 생각으로서 끝났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혼자서 남들 모르게 한번 시작해봤다가 안 됐었던 약간 이런 일과 닮아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분은 내가 이걸 한다고 주변 친구들한테 막 말하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하다가 혼자서 그걸 좀 진지하게 뒤에서 만들어가는 이런 장면으로 보시면 딱 맞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그걸 이번에 잘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내 능력이라든지 기반은 깔려져 있다 보니까 이거 해서 안 되더라도 어쨌든 재밌을 테니까 어쨌든 내가 하고 싶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한번 진짜 마음을 쏟아보자. 남들이랑 이야기할 필요 없이 나 혼자만의 프로젝트로 이걸 한번 진지하게 빠져들어보자. 그렇게 재밌게 즐겨보자 라고 하셨을 때 정말 좋은 결과가 일어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살짝 걱정이 되는 건 마음을 잡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해요. 7번 보이스카드는 사기꾼이라는 키워드를 담고 있는데 정말 나쁜 사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약간 좀 이번 분의 비겁하다면 비겁할 수도 있는 마음가짐이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약간 이번 분의 단점은 본인도 사실 살짝 말 못하고 있는 부분이긴 할 것 같은데 내가 뒤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짜자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내가 못하는 것 자체를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싶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감정이 본인한테까지 전염되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남들이 모르더라도 내가 온 마음을 다 쏟았는데 안 돼 버리면은 내가 나한테 좀 부끄럽고 배신당한 것 같고 그게 나한테 좀 안 좋은 일인 것 같아서 그렇지 못하고 좀
어느 정도 대충 하려는 마음가짐?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 손 놓을 건 아닌데요. 제가 이걸 저 스스로 질문을 던졌을 때도 100%온 마음을 다 쏟았다라고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준으로만 마음을 잡고 가고 싶으실 것 같아서 무슨 소리지 이번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카드랑 좀 안 맞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카드를 선택해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이 감정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진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셔가지고 이제까지 후회했던 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그걸 왜 부끄러워했지? 그냥 다 쏟아서 해볼 걸.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말 걸. 그냥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고 안 되더라도 그래야 여한이 없는 거였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어떤 길이 열리면은 그 마음을 잡고 가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인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분들의 단점이냐면 실패를 많이 안 해봤다든지 아니 뭘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분들의 단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 못 하는 거 이걸 너무 경험이 없어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고쳐갈 타이밍인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재밌게 하지만 가는 김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는 밸런스, 균형 잘 잡아서 가보시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그 뒤로 일어난 일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8번 펜타클 카드 옆으로 3번 컵의 카드가 떠 있는데 함께 가는 사람들이 좀 읽히는 것 같아요. 그때 갔었던 그 친구와 이 프로젝트를 좀 같이 만들어가는 흐름도 잡히는 것 같고 어쨌든 내가 혼자서만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얽혀서 함께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갈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장면이 우선 좀 읽혔던 것 같거든요. 진짜 친구들이랑 여행 가서 동영상 찍어가지고 유튜브 올렸을 때 그게 잘 되기 시작하면은 내가 영상 찍고 친구가 뭐 자막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는 뭐 음악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해가는 듯한 이미지로 보시면 맞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8번 펜타클 카드 장인 정신의 카드예요. 전 이 카드 보자마자 좀 마음이 놓였어요. 내가 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심지어 내가 내 날개를 칠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비의 날개를 칠해주고 있거든요. 내가 혼자만의 일을지라도 내가 나의 욕심으로 시작한 일을지라도 사실 황제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잘 품고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는 정말 한 팀으로서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갔으면 같이 가는 친구들과 좀 정말 화기애애하게 더 즐겁게 이 과정을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장면이 드러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행동해 볼 수 있는 필요성이 이번 분한테는 잡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에 열중해 보는 거? 그렇게 열중하면서 사람들과 나눠가는 걸 내가 아까워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눠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즐겨 나갈 수 있는 거, 더 키워갈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큰 물로 나아갈 수 있는 흐름이 펼쳐지는 것 같거든요. 혼자만 간다면 나 혼자만의 왕국이잖아요. 함께 간다면 더 큰 왕국을 세울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카드가 읽어주는 것 같아서 점점 더 커다란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운 카드와 조언 카드 보도록 할게요. 우선 해운 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 카드가 떠 있는데 저는 딱 봤을 때 그 큰 물로 나가자는 그 메시지 자체가 나한테 좋은 제안으로 들어온다 라고 잡히고 있어서 그냥 받아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반지라는 건 프로포즈 할 때 전달하는 그런 선물이기 때문에 사실 프로포즈는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승낙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들어오고 그리고 반지를 누가 전해주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전해주거든요. 함께 가는 사람이 나의 적이라든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상대방을 못 믿으면 못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분은 나도 나를 잘 못 믿고 타인한테도 진심으로 좀 대하는 걸 힘들어하고 이런 성향이신 것 같거든요.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지만 그걸 고치는 걸 좀 어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람과 함께 갔을 때는 이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갔을 때는 그 사람들 자체가 나한테는 행운이니까 이것도 동시에 꼭 깨달아 주실 바랄게요. 그 제안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 결혼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함께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게 나에게 좋은 일이자 그리고 지금 공카드가 떠 있거든요. 그 인연 자체가 심지어 이번 분을 멋지게 지지해주고 진짜 뒤에서는 밀어주는 사람이 있고 앞에서도 당겨주는 사람이 있고 각각의 역할이 있어가지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서로한테 마치 잘 짜여진 퍼즐처럼 딱 맞아떨어져서 서로가 서로의 귀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내가 상대방한테 맡기고 믿을 수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을 때 이 희소식 자체가 더 커질 거라는 거 알아주시길 바라면서, 그럼 2번 카드에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카드에서 벌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찾아올 희소식은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3번 분은 1번 양의 카드를 뽑아주셨네요. 우선 새로운 일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일들은 들었을 때 그게 재밌을까? 그게 과연 나한테 좋은 일일까라고 좀 미지근하게 느껴지는 사건이 있죠. 하지만 이 희소식은 보자마자 듣자마자 내 마음속에 불이 일 것이다, 이렇게 카드가 읽어주고 있어서 사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그 시작을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나를 받쳐주는 것도 좋긴 하지만, 저한테는 3번 분의 마음에 다시금 열정이 샘솟아 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건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과연 이게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희소식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너무 멋진 것 같네요. 우선 숫자의 흐름 자체가 1번, 2번 이렇게 가고 있는데 1번 카드로 시작하고 있었죠. 이 완즈 카드의 흐름 중에 있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건 이 희소식은 잡아서 받아갔을 때 그 흐름 자체가 원활할 것이다 라는 소리거든요. 어떤 일은요, 내가 받아서 시작하려고 하려면 뭔가가 꼬이고 막 기다려야 된다든지 얽힌다든지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건 우선 그렇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완즈란 속성 자체가 다시 한번 더 불, 열정을 읽어주고 있어가지고 아마 3번 분의 마음 자체가 열정이 휩싸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제가 잡아도 가실 것 같아서 뭐 더 부탁드릴 이야기라든지 이런 건 없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로 시작하고 있다 보니까 하늘이 선물해주는 천은 기회예요. 내가 외부에서 받게 되는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제안이나 만남이라든지 어떤 프로젝트 자체가 잡히는 것 같은데 받지 않으실 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행동해 나가는 장면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카드까지만 떴기 때문에 계획하고 이야기 나왔을 때 너무너무 오래 생각하려는 거, 너무 좀 고민을 오래 하려는 거는 약간 좀 막아주시길 바랄게요. 내가 어떤 일을 욱해서 좀 하고 싶은 감정이 들 때 그걸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모분들 중에 있어서는 내가 너무 급하게 시작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희소식 자체가 좀 그렇게 들어와요. 지금 당장 뭐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그 흐름에 탈 수 있는 행동력도 때때론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 소식을 받았을 때 그때 난 어떨지 미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 모습이 드러날지 보도록 할게요. 카드 흐름 자체가 오늘 기가 막히네요. 6번 보이스 카드, 귀인을 통해 가지고 내가 힘든 난관, 어떤 길을 건너가는 장면을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템퍼런스 절제 카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희소식을 받음을 통해 가지고 아마 사목분이 느끼시기에는 진짜 어떤 사람이 선물해 준다면 내 인생에 귀인이 나타나서 제 인생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렇게 체감하시게 되실 것 같거든요. 우리가 어떤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예가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집안이 가난했고 힘들고 정말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좋았는데 우연히 만난 어떤 사람이 저를 뭐 공부라든지 일을 지원해줘서 그걸 열심히 한번 시작해봤더니 제가 이렇게 성공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흐름을 3번 분은 밟아가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좋았던 건 지금 힘들었던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는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좋았던 건 이 템퍼런스 절제 카드는 특히 황금 인간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사모보는 나도 능력이 이렇게 뛰어났었구나. 내가 잘하는 분야가 있었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서 내 재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됨을 통해 가지고 자신감을 되찾게 된 이런 장면이기 때문에 약간 사모분들 중에 있어서는 요즘에 본인 자신에게 확신이 없고 좀 미래에 대해서 불안정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미래에 대한 불안정을 뛰어넘어가지고 자기 확신까지 찾게 되는 그런 어떤 소식, 이렇게 보시면 맞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 뒤로 일어나는 건 무엇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도록 할게요. 타워 카드 옆으로 퀸 오브 펜타클 카드가 떠있네요. 혹시 금전적으로 힘든 분들 계실까요? 그렇다면 그 힘든 운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고 내가 사는 곳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이미지 자체도 180도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맞으실 것 같은데, 타워 카드는 그야말로 변화를 읽어주고 있어요. 외적인 변화는 물론이고 내적인 변화까지 자신감을 찾게 되고 내 모든 환경이 풍요롭고 행복해진 이런 장면인데, 특히 탑의 카드는 집을 보여주고 있고 뒤에서는 풍요를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곳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게 되시는 분들도 좀 잡혔던 것 같거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먹고 사는데 좀 어려움이 없어질 정도의 금전적인 소득을 안정적으로 벌어가게 되는 이런 장면으로 끝나고 있어가지고, 그 시작하는 마음가짐의 열정을 불태워서 한번 뜨겁게 가보시길 바랄게요.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내가 이걸 쉽게 생각하고 이런 감정이랑은 사실 좀 거리가 멀어요. 내가 뭔가를 걸어야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실 거고 내 능력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만약에 생기더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 근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카드로 끝나고 있어서 3 행동력의 카드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이걸 너무 오래 생각하면은 생각만 하다가 그만둘 것 같아서 빨리 가시는 게 맞으시고, 그리고 영원 카드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여기에 있어서 시간을 더 쏟아가거나 더 열심히 더 온 마음을 다한다면 한 단계 더 남아있어요. 정점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미래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미래에 내가 닿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행운 지원 좀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행운 카드와 조언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 카드부터 보도록 할게요. 편지 카드가 떴는데 그 천운이 어떻게 오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진짜 메시지 글로써 들어온 장면이 좀 직관적으로 읽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메일함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연락이 안 오던 친구한테 메시지가 들어오면은 오랜만에 한번 소통해 보시길 바랄게요. 물론 그 중에 있어서는 필요 없는 연락도 있긴 하겠지만 그건 잘 걸러내 주시고요. 어쨌든 나한테 어떤 기회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 소통의 문을 열어놔야 될 거기 때문에, 하지만 좋은 건 그 열어놓기만 한다면 밖에서 들어올 거라서 내가 애써서 구한다든지 찾지 않더라도 손에 잡힐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언 카드가 나무 카드가 뜬 것 같네요. 첫 번째는 시간을 충분히 써주시길 바랄게요. 시작하자마자 잘 되는 일은 좀처럼 없답니다. 지금 절제 카드에서도 달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진짜 한 달 아니면 1년 정도 잡고 가셨을 때 그 흐름 자체가 내 인생에 멋진 미래를 만들어 줄 것이고요. 그리고 나무 카드는 커뮤니티를 의미하기도 해요. 내가 이 과정 속에 있어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충분히 소통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나를 도와주는 귀인도 있었고, 그리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황금도 있었어요. 내가 혼자서만 이걸 열정에 휩싸여 가지고 할 일은 아니라는 거. 그 열정을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나에게 제안을 해준 사람과 같이 만들어가면서 더 크게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미래가 펼쳐진다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마시고, 그리고 함께 가려는 마음가짐, 내가 하는 모든 과정을 사람들과 소통해가면서 만들어가겠다는 행동력, 이것만 장착해 주신다면 너무 멋진 변화를 손에 쥘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세 번째 카드 해석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 해석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나에게 찾아올 희소식은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은 끝에서 춤을 추는 카드를 뽑아주셨네요. 이 카드에선 부탁을 하고 있어요. 딱 보시면은 절벽 끝에서 여인이 춤을 추고 있죠. 위험을 감수해라. 그렇다면 장미꽃이 휘날리고 있어요. 당신의 인생이 꽃길로 바뀔 것이다 라고 좀 잡히고 있기 때문에 나의 희소식은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감안해야 된다든지 도전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부디 그 감정을 따라가 주시길 바랄게요. 그랬을 때 너무 멋진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카드가 이미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데 과연 이게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희소식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두 카드 모두 다 컵을 전달하는 카드가 떴는데 재밌는 게 이걸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보고 있지 않은 4번 분이 좀 읽히고 있어가지고 첫 번째 4번 컵의 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뚱맞은 제안이라든지 기회가 희소식으로 나한테 차지한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이걸 잡기 위해서는 안전한 상황에서 일어나가지고 가야 되다 보니까 굳이 잡아야 되나 라는 생각 때문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게 나의 좋은 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바라는 희소식은 다른 것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힌트점입니다. 내가 바라던 게 아닌데, 요구한 것도 아닌데 들어오는 뭔가를 감안해야 되는 희소식은 좋다라고 잡히는 것 같고, 6번 컵의 카드는 과거라는 키워드가 우선 쓰여져 있어서 예전에 알던 사람한테 그렇게 좋은 제안을 받게 되시는 분들 잡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순수성을 보여주기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좀 4번 분의 마음 자체가 받아가더라도 제가 이거를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받지는 않을 거예요 라는 감정이 읽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주의할 점도 있고 이게 나쁘지는 꼭 않은 것 같아요. 주의할 점은 그래도 열심히 조심할 건 조심하면서, 하지만 깊이 있게 탐구할 건 탐구하면서 이 과정을 나아가달라는 메시지인 것 같고, 나쁘지 않다라고 읽혔던 건 그렇게 가볍게 마음 먹지 않으면은 사원분들 중에 있어서는 이 희소식을 안 받는 케이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사원분이 뭐가 있을까요? 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우리 공무원 시험 한번 준비해 볼래? 이렇게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공무원이 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약간 공부하는 걸 학창시절 때 좋아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친구는 진지하게 공부를 할 것 같은데 이 친구 자체가 좋아서 그냥 따라가서 공부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때 어쨌든 열심히 한다든지 이 마음가짐은 좋고, 근데 내가 안 돼도 상관없다 보니까 이 감정이 또 반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내밀어가지고 더 내가 잘 돼버리는,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 시험이 붙고 친구는 오히려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장면까지 좀 잡히는 것 같아서, 과연 이 소식을 받았을 때 나 어떨지도 미리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때 4번 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오브 이모션 카드 옆으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떠 있어가지고 받으실 것 같기는 한데 진짜 약간 장난처럼 받는 듯한 느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이 들어왔다라고 체감하긴 하거든요. 받아가야지. 괜찮네. 괜찮은데 나는 근데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받진 않을 거야 라고 여기지만, 마음속 한켠으로서는 이게 어떻게 내 인생에 이렇게 들어왔지? 누군가는 구하려고 하더라도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좋은 기회로 들어온 건 맞다. 그러나 이 카드는 약간 도박을 하는 카드 같기도 해요. 잭팟이 터지는 장면을 읽어주기도 해가지고 그 길을 갔을 때 내가 감안해야 되는 게 없진 않아요. 하지만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한번 가봤을 때 정말 잭팟이 터질 거다라고 카드가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걸 꼭 알아주시길 바랄게요. 약간 이렇게 카드가 뜨는 걸 보니까 4번 분한테는 이게 뜬구름 잡는 사건처럼 들리려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아주 극단적으로 4번 분이 복권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나는 그 5,000원을 사는 것도 돈 아까워. 그거 버리는 거지. 왜냐면 당연히 안 될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아유 장난삼아서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나한테 복권을 건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볍게 그냥 안 되면 말지 뭐 라는 식으로 마음을 먹어야 이걸 살 수 있겠죠. 정말로 그 돈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면은 이걸 내가 시도조차 안 해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랬을 때 어쨌든 재밌을 것 같아서 갔을 때 그게 정말 당첨돼 버리는 약간 이런 흐름과 닿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복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라는 점이라는 걸 꼭 알아주시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그 뒤로 일어난 일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4번 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퀸 오브 소드 카드 옆으로 2번 컵의 카드가 떠있네요. 우선은 퀸의 소드 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는 가장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인물을 읽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밌게도 두 카드 모두 나오던 여인이 공중에 떠있는 물체 위에 앉아있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도 맞고 약간 위험 요소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4번 분은 근데 잘한다 이렇게 카드가 읽어주는 것 같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약간 어려운 일인데 내가 그걸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네 라고 느껴지는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프로젝트라든지, 그래서 아마 4번 분이 느끼시기엔 나한테 굉장히 잘 맞는 일이라든지 환경을 만났다 라고 체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또한 그 흐름 중에 있어가지고 누군가 사람이 나한테 이 소식을 전달해 준다면 그 사람과 굉장히 좋은 인연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라고도 잡히는 것 같은데, 약간 4번분의 재능을 누군가가 4번분보다 더 잘 알아차려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어쩌다가 나한테 들어온 제안인데 그게 내 천직으로서 맞아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런 흐름을 카드는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카드를 보시면은 주변에 새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내가 이 소식을 받아가지고 잭팟을 터뜨리고 나면은 앉은 자리에서 더 좋은 소식이라든지 기회라든지 제안이 좀 선물되는 이런 장면이 뒤에서
이어뜨고 있어가지고 과연 나를 위한 행운 지원점 무엇인지 보면서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행운 카드와 조언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운 카드부터 보도록 할게요. 강아지 카드가 떴는데 다시 한 번 더 귀인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하게 좀 잡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믿을만하고 나한테 좋은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이 누굴지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관계성에 있어가지고 참 어려운 게 이런 장면이거든요. 내가 너한테 진심으로 좋아하고 좋은 걸 갖다 선물하더라도 상대방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그 좋아하지 않는 대상이 사원분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쟤는 내가 뭐가 좋다고 이런 좋은 선물을 주지? 라고 체감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운 카드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지금 알아차려 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앞에서 리딩할 때 다른 카드에서 이야기를 꺼냈던 것 같은데 죽기 전에 진짜 내 친구 한 명이라도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하잖아요. 사법부는 그 친구를 알아차려 주는 것만 하더라도 내 인생 성공한 거 진짜 행운인 걸 발견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언 카드에서는 탑 카드가 뜬 것 같네요. 이 탑 카드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단체를 의미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잭팟 터진다면 건물주가 되시는 그런 사범분도 되실 것 같긴 하지만 제 눈엔 조언 카드잖아요. 어떤 문을 열고 나가서 더 큰 세상을 마주봐야 되고 그리고 이걸 내가 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전달하고 있거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타인의 어떤 도움이라든지 제안으로 내 길을 설정해 가는 건 때때로 굉장히 무모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친구가 강남 가자고 했을 때 강남 같이 따라가는 거 어리석게 체감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두려운 마음에 내가 웅크려 있지 않는 거 이게 첫 번째 조언이자 두 번째 조언. 그러다 보니까 그 행동력 방향을 따라가지고 지금 건물이 높이 그려져 있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걸 마주보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감안해서 도전을 해가지고 이 흐름 자체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이며 세 번째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사람 진짜 이걸 전달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 기인이 이 흐름 속에 있어가지고 얽히고 설키게 될 테니까 사회에서 만난 친구인데 간도스게도 다 빼주는 케이스이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 희소식을 만날 수 있는 단체, 어떤 환경 자체가 사부분한테는 행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럼 네 번째 카드에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카드에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찾아올 희소식은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5번 분은 상상의 카드를 뽑아주셨네요. 혹시 어떤 상상을 하고 계실까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 중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걸 이뤄줄 수 있는 희소식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바라는 걸 세상이 어떻게 이뤄줄 줄은 정말 꿈에도 모를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흐름 자체를 한번 잘 챙겨가 주시면 어떠실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 희소식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너무 좋은데 우선 연인 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두 카드의 조합은요 하늘이 5번 분을 굉장히 아껴가지고 주는 선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잡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물 자체가 약간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5번 분이 스스로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걸 내가 받는 게 맞나라는 기준치에 있어서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대단히 좀 편해로워서 그래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더 큰 노력을 취했어야 됐다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생뚱맞은 기회, 만남으로 찾아와서 이게 내 인생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약간 상상으로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체감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걸 통해 가지고 6번 완즈 카드 5번 분은 사회적인 성공을 경험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걸 실제로 성공하는 잘 만들어가는 흐름을 좀 타게 되실 것 같아서 이게 어떤 바탕으로 조건으로 일어나는지가 사실은 전 조금 더 궁금한 것 같아요. 카드 한번 좀 뽑아보도록 할까요? 왜 5번 분한테 이 희소식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지 약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소드 카드 옆으로 퀸의 펜타클 카드라 5번 분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지만 내가
놓지 않고 있었던, 베풀고 있고 잘해주고 마음을 쓰던 어떤 요소가 있으시지 않아요? 상당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은데, 약간 운명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받는 것도 없는데 사실상 사람들한테 잘해주면서 그렇게 좀 힘들어하셨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5번 분도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이 베풀면서 이걸 아까워할 시기도 있었고, 그리고 받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계속 베풀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약간 5번 분의 성향 자체가 약간 이타적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하늘이 약간 5번 분한테 이걸 준다라고 잡히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연인 카드는 3구조 카드이기도 해요. 여인은 지금 천사를 보고 있고 남자는 여인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잘해줘서 하늘이 나한테 주는 약간 삼각관계처럼 이걸 받게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횡재수를 받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나는 가족들한테 잘했는데 갑자기 생뚱맞은 어떤 이성분이 나타나가지고 5번 분한테 온 마음을 다해서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꼭 내가 애정을 쏟았던 흐름 속에 있어가지고 이 희소식이 나오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드라마틱할 것이다 라는 걸 알아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받았을 때 난 어떨지도 미리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모습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이모션 카드 옆으로 교환 카드가 떠 있어가지고 5번 분은 이렇게 받게 됐을 때 한 단계 좀 깨달음이 잡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헛된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만약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진짜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이 진짜 내 인생의 귀인이 돼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정말 결혼 그 이상의 끈끈한 사회적으로 만난 동료애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귀인을 좀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사실 사회적으로 도 이렇게 읽히긴 하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랑으로 말씀드리면 확 와닿아요. 내가 가족들한테 온갖 정성을 다해가지고 베풀고 있었는데 그걸 나는 가족들한테는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꿈과 같은, 남들이 모두 다 부러워하는 선망적인 그런 인연이 나타나서, 이 교환 카드는 결혼식의 카드이기도 하고 가족의 카드가 떠서 5번 분이랑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내가 가족한테 쏟았던 그 모든 애정을 받게 되는 것 같은 감정 체감하게 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됐을 때 오히려 5번 분은 중심 잡기가 가능해질 것 같아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베풀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실 것 같거든요. 내가 마음이 간다고 그냥 베푸는 것만도 답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까지 베풀어 온 것도 잘못된 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주변 관계성을 그리고 환경을 옳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 그 중심을 좀 잡아내신, 깨달으신 장면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약간 5번 분은 물 빠진 독에 붓고 있는 것 같은 일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근데 그 독에서 물이 차오르는 게 아니라 생뚱맞은 어떤 진짜 우물을 발견하게 돼서, 물이 마르지 않는 샘을 발견하게 돼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물론 이 독에도 물을 어느 정도 채우는 것도 나쁘진 않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 살아갈 필요는 없고, 그리고 그렇게 두더라도 문제될 건 없으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까지 일방향적으로 주지 않았더라도 이 상대방이 나를 떠나가지 않음을 오히려 깨닫게 돼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 모든 운이 좀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내가 이제까지는 부모님한테 꼭 선물을 해드려야 내가 자식으로서 도릴 줄 알았는데 안 해드리더라도 부모님이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태도를 취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감정? 한마디로 어떤 일일지라도 내가 열심히 마음을 쏟아왔는데 그 일 말고 다른 일에서 성공하거나 횡재수 진짜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열심히 하더라도 안 되는 일에 마음을 좀 덜 쏟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중심을 좀 잡아가는. 근데 그랬을 때도 그 일이 나빠지거나 잘못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돼가는 이런 흐름이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5번 분은 내가 좀 힘을 빼야 될 때가 있는 것 같고, 또 받을 길은 또 따로 있고, 이걸 지금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 뒤로 일어난 일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5번 분의 인생에 일어나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5번 펜타클 카드 옆으로 7번 소드 카드가 떠 있네요. 마지막 카드가 굉장히 현실적인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어가지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모든 환경들이 내가 갑자기 어떤 호의를 좀 접어들었을 때, 에너지를 좀 덜 했을 때 똑같이 가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있냐면, 내가 그렇게 뭔가를 결핍하게 뒀을
그만뒀을 때, 그 주는 걸 그만두고 더 과한 에너지를 쏟는 걸 그만뒀을 때 약간 오히려 나한테 더 뭔가를 요구하거나 나를 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10명이 이제까지 내 주변에 있었다면 5명은 그렇게 바뀔 것이고 5번 분이 10가지 일에 있어서 그렇게 에너지를 쏟고 있었다면 5가지 일은 오히려 5번 분한테 더 많은 어떤 활동이라든지 프로젝트를 요구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는 싹둑 끊어내 주시길 바랄게요. 이 두 카드 조합으로 떴을 때는 대단히 부정적인 장면을 읽어주고 있어서 내가 좋은 것만 가져가려는 마음가짐을 깨달아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교환 카드도 5번 카드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10개의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이 10가지 일이 모두 다 잘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정말 가진 수를 다 써서 에너지를 갈아 넣어서 24시간 동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5번 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뭐가 있을까요? 더 좋은 회사로 갑자기 스카웃을 하게 된다든지 아싸리 뭐 복권 1등에 당첨됐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할까요? 그랬을 때 내가 이제까지처럼 이 10가지 일에 다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는 환경으로 바뀌어 나가겠죠? 그래서 5번 분은 감정의 카드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아니 그 일들한테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5번 카드, 힘을 좀 덜어내는 거죠. 그 전처럼 마음을 다하거나 그 전처럼 안 되는데도 붙잡고 열심히 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옳거든요. 될 일은 된다 이러잖아요. 모든 일은 운이 필요하다라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만 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게 가면서 잘 될 일은 그때 훨씬 더 오히려 잘 돼가고 내가 10가지 중에 있어가지고 에너지를 좀 반으로 다 덜어냈더니 5가지는 오히려 내가 쉽게 하고 편안하게 해서 더 월등한 성과라든지 결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5개는 뭐 팀장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5번 분 왜 요즘에는 일하는 게 옛날 같지 않아요? 왜 요즘에는 야근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5번 분한테 더 과한 걸 요구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거는 내가 끊어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물갈이를 함을 통해 가지고 그 중에서 뭐가 옥석이었는지를 가려내실 것 같아가지고 그럴 시기가 5번 분한테는 온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행운 지원점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운 카드와 조언 카드 보도록 할게요. 우선 행운 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카드가 지금 떠 있는데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동성을 읽어주기도 해요. 5번 분이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선 첫 번째로 보였던 행운은 내가 새롭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횡재수 받게 되면은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라든지 유학이라든지 어떤 공부를 시작하게 될 수도 있긴 하겠죠. 그걸 시작해 나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행운이다라고 우선을 읽어주고 있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과하게 좋은 운을 가지고 들어온다면 그 낯선 사람 자체가 나의 귀인이니까 이 2가지 행운점 우선 챙겨가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언 카드를 보시면은 집 카드가 떠 있는데 안정성의 카드거든요. 내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나한테 부정적인 사람들은 정말 다 덜어내 주시길 바랄게요. 내가 이 사람들까지 내 집 안에 넣어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야 오히려 5번 분은 4번 카드이기도 해요. 내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이 덜어져 나가면서 내 삶이 편안해지는 거, 안락해지는 거, 그렇게 내 남은 시간을 꾸려가야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진짜 인간관계라면 10명 다, 많은 사람 다 가져가지 마세요. 좋은 사람만 가져가고 어떤 일이라든지 공부에 과하게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 그거 전부 다 하지 마세요. 좋은 거, 나한테 좋은 결과라든지 반응을 사는 거, 그것들만 가져가기에도, 그리고 그것들만 내가 노력하기에도 시간은, 인생은 그렇게까지 길지 않다는 거. 카드는 좀 이렇게 알아차려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 같네요. 그럼 5번째 카드에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